뼈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너무 유쾌하게 인사하러 다니시고. 아니 지금은 유쾌하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슬퍼요. 이상한 걸 물어보고 그래요 지금. 이거 토크쇼 못 쓰겠구만. 그런 가족은 경계해야 됩니다. 천하람 씨가 이거 맛없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녕하세요, 허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다운입니다. 네, 정치인을 만나 우리 사회 구석구석 정치 이슈를 짚어봅니다. 앵커 정치를 만나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순천에서 열심히 달려서 왔습니다.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굉장히 바쁘다가 이제 낙선하고 나서는 조금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 총선이 1년밖에 안 남았다 보니까 지역에도 조금 더 있으려고 하고 이게 이제 낙선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낙선 인사를 하는 게 되게 빡세더라고요. 이게 당대표 선거가 뭐 대선만큼은 네. 아니지만 나름 이제 전국 단위 선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국 각지에 계시는 분들한테 신세를 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전국 돌면서 이렇게 네. 낙선해서 죄송하다고 인사도 드리고 네. 뭐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 낙선 인사를 이렇게 좀 뼈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너무 유쾌하게 인사하러 다니시고. 아니 지금은 유쾌하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슬퍼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제가 자칫 잘못하면 네. 요새 약간 그 젖잘싸의 아이콘처럼 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젖지만 잘 싸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젖잘싸. 제가 정치 경력이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벌써 낙선만 이렇게 쌓여가고 있어가지고 네 다음번에는 꼭 이기는 선거를 해야겠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내분께서 요즘 그 정치인 천하람 위상이 좀 높아졌잖아요.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굉장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어디 가가지고 밥을 먹고 있다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서 이건 너무 맛있는데 약간 사이드로 뭐 하나 시켰는데 좀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이건 너무 맛있는데 이거 좀 사이드로 나온 거는 좀 맛이 없네 이랬더니 옆에 계시던 이제 아주머님이 사장님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천하람 씨가 이거 맛없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 이거 무슨 소리야 해서 이게 너무 뭐 약간 이제 저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아시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제가 정치적으로 나름대로 네. 원하는 바대로 성장하고 하는 게 기분도 좋고 또 남편이 신나니까 또 즐거운 일이지만은 약간 이제 행동 거지가 좀 제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의 가족 같은 그런 삶을 그러니까 하시는 이제 거죠. 그렇죠. A급 연예인이면 차라리 돈이라도 많이 벌 텐데 약간 B급 연예인 가족 같은 느낌으로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 아무튼 그러니까 제 와이프도 뭐 제 와이프나 가족이 평소에 나쁜 짓 하면서 사는 사람들 아니지만 이제 좀 신경을 쓰면서 더 살아야 되니까 특히나 지역구 안에서의 삶이라는 게 되게 간단치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그렇다고 불행하다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제약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정치인 천하람 이전에 변호사시잖아요. 네. 지금도 하고는 계십니까? 네, 네. 하고는 있죠. 소득이 많이 줄긴 했는데 정치 시작이 전보다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형 로펌에서까지 좀 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치에 입문한 큰 계기가 있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진짜 어릴 때부터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어요. 약간 그 반에 보면은 나중에 뭐 꿈이 뭐예요 하면은 막 소 들고 대통령이요 하는 약간 재수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리고 막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좋아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약간 관종이었어가지고 정치하는 거 뭐 남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고 좀 안 좋은 말로 그렇게 좀 나대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근데 이제 크면서 안 좋은 면은 조금씩 줄이고 조금씩 이제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나름대로 배워간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어찌 됐든 좀 이게 이제 편한 토크쇼니까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많은 분들이 하듯이 돈 많이 벌어놓고 인생 이모작으로 정치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 걱정 없이. 사실 정치하면 이게 돈이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해가지고 충분히 돈 모아놓고 나중에 그냥 인생 이모작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2명 정도의 인물이 저한테 좀 빨리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국 장관이시고 네.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예요. 오. 그러니까 조국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촛불을 들어가지고 세웠던 민주당 정부도 그렇게 대안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게 좀 많이 느껴져서 네.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 내지는 정치 교체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됐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막 비대위원이다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옆에 앉아서 막 앵그리버드 들고 막 이상한 거 할 때 뭐 네. 약간 사람들 네. 공감하기도 어렵잖아요. 막 하버드 막 이러면 약간 좀 네. 이상하잖아요. 아, 이제 좀 다른. 그러니까 뭔 저런 약간 공감되지도 않는 사람을 청년 대표랍시고 데려왔냐. 약 제가 막 욕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확실히 사람이 해야 늘어요. 그러니까 정치도 제가 보니까 해야 늘거든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급성장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좀 빨리 나도 해야 되겠다. 머리 빠릿빠릿 돌아갈 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돈 많이 벌어놓고 시작하자라는 원래 계획을 수정해가지고 네. 좀 빨리 뛰어들게 됐습니다. 사실 근데 수입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변호사 생활을 수입을 적게 벌면서 이렇게 정계에 뛰어들었을 때 가족들의 반대가 심하진 않았나요? 처음에. 그러니까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막 신화를 만들려면은 막 네.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고 막 전적으로 하고 그런 가족은 경계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네. 남편이나 아들이나 뭐 사위나 갑자기 특별하게 뭐 연줄이 아주 튼튼한 것도 아닌데 정치 뛰어든다 그랬는데 막 화이팅 막 이러는 가족이면은 그건 권력욕에 미친 가족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요. 제정신이 박혀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걱정하죠. 그럼 굉장히 초반에는 뜯어 말리셨나요? 네, 아무래도 조금 걱정이 많았고 네. 제가 이제 지금 8살 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지난 총선 기준으로 저희 아들이 4살이었나? 뭐 5살이었나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정치를 하는 것만 해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생활의 터전을 서울에서 순천으로 옮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가족 입장에서 되게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가족이 그래도 되게 잘 살아요. 어떤 화목하게 잘 산다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죠? 가족 단위에서 더 잘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순천을 되게 좋아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 마음이 좀 놓이는 그런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순천에 고맙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막상 이사 왔는데 여기 너무 구려 막 우리 다시 서울 가자 이러면 저도 되게 막 골치 아프잖아요. 네. 근데 더 미안하죠. 근데 순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에 저희 와이프랑 아들이나 뭐 장인 장모님도 좀 뭐랄까 빠져드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잘 지내고 계셔 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좋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화합이 넘치는 것 같으신데 혹시 네. 궁금한 게 아내분이 첫사랑이신가요? 뭐 이상한 걸 물어보고 그래요 지금. 이거 토크쇼 못 쓰겠구만요. 근데 좀 궁금하네요. 네. 알려주세요. 첫사랑까지는 아니지만 뭐 끝사랑 정도로. 그래도 로맨틱하게 마무리해 주셨네요. 보실 거니까요. 어우 이거 뭐 이상한 네. 가장 쉽지 않은 질문들입니다. 네, 이상한 질문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네. 아내분께서 이렇게 천하람 위원장님께 빠진 남자만의 매력, 남자 천하람의 네.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약간 좀 자기 관리? 어. 그러니까 제가 살찌고 이래서 자기 관리랑 좀 안 어울릴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것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충실하게 하는 남자에 대한 그 네. 로망 같은 게 네. 남자들이 대부분 막 개차반인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니겠네요. 남자분 죄송합니다. 조심하세요. 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농담 삼아 그랬던 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역시나 좀 이렇게 나대는 걸 좋아해가지고 학생회장을 했었어요. 제가 로스쿨 다닐 때. 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대외 활동도 많고 제가 특히 나서는 걸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전국 로스쿨 학생 연합 같은 걸 만들었어요. 제가. 네. 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제가 초대 회장 해먹고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거기서도 정치를 좀. 네, 그런 거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했었는데 그걸 하면서도 좀 제 자랑 같지만은 그 학점이 되게 좋았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도 저 친구는 이렇게 뭐 대외 활동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좀 교우 관계도 좋으면서도 자기 할 거를 몰래 숨어서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저 정도면은 그래도 좀 뭐 굶어 죽진 않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순천까지 이렇게 그렇죠. 오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살이 된 아들이 있으시다고. 8살이에요. 8살이요? 네, 학부형이 됐습니다. 네, 학부형이 네. 되셨는데 너무 귀여울 때잖아요. 그리고 네. 한창 그 정치 준비하실 때는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 정말 중요한데 어떤 아빠입니까? 저도 제가 정치를 시작해가지고 거의 후회가 남는 건 없어요. 네. 뭐 금전적으로 좀 손해보는 거 이런 거는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의 시간을 네. 확실히 많이 못 보내는 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디 지역 행사 같은 거 있을 때도 가능하면 아들이랑 좀 같이 가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네. 그리고 뭐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특히 아들이 많이 서운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할 때는 거의 한 달 넘게 집에 거의 못 들어가고 이러니까 최근에는 그거 만회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대표 선거할 때는 와이프가 그 영상통화 같은 거 시켜주잖아요. 네. 그러면 아들이 막 삐져가지고 그랬어요. 아, 저 아저씨 꼴도 보기도 싫다고. 아저씨라고. 예, 진짜 예, 서로 예, 저 아저씨 TV에만 나오고 집에 안 오고 한다고. 집에 안 오는 아저씨. 예. 사실 또 내년 총선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든 뭐 지금 정권의 이제 중간 평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천하람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네. 1년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작이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좀 작아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대통령께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구 동성로에 가가지고 네. 동성로에서 마이크를 잡고 호남의 발전이 대구의 발전이고 호남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입니다를 대구 동성로에서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도 나름대로 화제는 됐지만 뭐 엄청 크게 화제가 된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는 굉장히 멋지다. 뭐 얘기할 수 있지만 대구 동성로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정치인들이 가진 상식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게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는 것도 전혀 거리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출범할 때 어찌 보면 참 진영의 갈등, 내지는 동서 갈등이라는 걸 조금 많이 없애는 하나의 정치인이 아닌 대통령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저는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근데 초반에 사실 많이 흔들렸죠. 도어 스태핑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대구 서문시장만 가는 대통령처럼 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서문시장 나쁜 건 아니죠. 그 직전에 순천만 정원 오셨었어요. 근데 국민들께서 가지는 이미지가 결국 보수 진영 지지층 내지는 대구 경북 쪽에서 뭐랄까요? 힐링을 하고 싶어하는 대통령. 그쪽의 지지를 어떻게든 콘크리트로 갖고 싶어하는 대통령처럼 비치다 보니까 우리 전남과 강주에서는 그 여느 뭐 보수 대통령처럼 좀 뭐 다를 거 없네. 그렇게 호남 뭐 얘기하고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했었는데 네. 또 하는 거는 비슷하네라고 하는 뭐랄까요? 좀 뭐 아쉬움이 처음 1년에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분위기가 어쩌다 보니까 다시 무거워졌는데 다시 또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네. 좀 가볍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정치인 천하람의 매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설득을 잘 당한다? 오.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약간 이상한 네. 게 제가 사실은 이제 정치 토론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나온 거 이제 저도 보고 뭐 가족들도 보는데 가족이 항상 뭐라고 하는 게 민주당에서 나오신 패널분이 얘기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 막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좀 끄덕끄덕 좀 하지 말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거 그 당에서 보면 뭐라 그러겠냐고. 근데 이제 저는 좀 우리 정치권에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오픈 마인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상대방 얘기가 맞으면은 뭐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좀 그러려고 노력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좀 공부를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쟤는 왜 그래요? 맨날 토론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토론을 해서 이렇게 압도하거나 매섭게 공격하거나 하지 못하고 맨날 뭐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고 있냐. 쟤 뭐냐 쟤 막. 수긍하고 오니까. 네,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네. 쟤 뭐냐 해서 막 그래도 이렇게 막 이력 찾아보면 쟤 공부 잘했는데 왜 저래 막 그러시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정치권에서 너무 진영의 논리에 따라가지고 네. 스스로의 포지션을 딱딱하게 만들어 놓지 말고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유연함을 저의 매력으로 삼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네. 뭐 진영 논리에 물들 때도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네. 저희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치인 천하람으로서의 포부라던가 앞으로의 모습 어떻게 봐달라든지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가요, 가면 갈수록 서울공화국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이 아닌 비수도권은 힘을 합치려고 하면 또 동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실제 국민들은 안 갈라져 있죠. 요새 우리 국민들 뭐 지역 감정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정치권에서만 이게 동서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경상도에 있는 누군가와 협업을 하려고 하면은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 솔직히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비수도권이 그래도 조금 더 협력하고 힘을 합치기 위해서라도 저는 정치권에서도 지역주의가 조금은 사라지도록 하는데 우리 유권자분들 많은 현명한 결정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 있어서 제가 조그만한 역할이라도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많이 앞으로 천하람이가 비수도권 정치인의 대표 주자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어떻게 하실지 행보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하죠. 하지만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진정한 실천을 보여줘야 합니다. 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정당이 아니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정치를 만나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